본격적인 대선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미향 느껴지십니까? 올바른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코너, 돌직구쇼의 대선 상황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대선 상황실의 의제부터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오늘 돌직구쇼 대선 상황실의 의제는요, 비전 없음과 가짜 보수 1억입니다. 아니, 가짜 보수가 등장을 했는데 1억은 또 뭐죠? 대선 상황 실장, 김 실장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상황 실장 김 실장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과연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대선 주자별로 재산 상황이 오늘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가장 돈 많은 대선 주자부터 가장 돈 없는 대선 주자까지 저희가 한번 순위를 매겨봤는데 대선 상황 판에서 김 실장이 소개합니다. 가장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분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1195억 5322만 원. 1195억 5322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대다수가 주식이라고 해서 현금은 얼마 없나 보다 했는데 현금이 한 150억가량 있다고 하더군요. 2위는 놀랍게도 김종인 전 대표입니다. 86억 5,388만 원. 그런데 이 김종인 전 대표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예금과 현금 자산, 그러니까 알짜배기 부자라는 의미겠죠. 3위는 유승민 의원 48억 3,612만 원. 그리고 남경필 지사가 40억 2,761만 원. 김진태 의원도 27억 8,684만 원. 이재명 시장이 참 흥미롭습니다. 26억 8,572만 원인데, 이재명 시장은 평소 대기업 해체를 주장해 왔는데, 이 시장의 26억 원의 재산 중 20억 상당이 바로 그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 해체, 재벌 해체, 그런데 재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뭔가 모순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25억 5,554만 원, 박수선 의원이 17억, 김관영 지사가 15억, 안희정 지사는 한참 랭킹이 낮군요. 9억 8,100만 원, 최성 시장 8억, 심상정 정의장 대표가 대선 후보 중에서는 가장 재산이 낮았습니다. 3억 5,078만 원, 아파트 한 채 정도 수준밖에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직이 없어서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작년 말 14억 2,949만 원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허무영 의원님, 대선 후보들의 재산 내역 쭉 보셨는데 좀 눈길이 가는 후보는 어떤 후보입니까? 글쎄, 아까 언급하신 이재명 후보 약간 눈길 가는. 이재명 후보. 오늘 기사도 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20억이 아니고 총 재산 총액이 26억 원인데 15억이 이제 대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 15억. 요즘 정말 삼성전자 빼놓고는 대부분의 주식이 너무 불황이어서 개미 투자자들 한숨을 깊은데 무려 지난해 투자 수익만 3억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주식 투자 잘하시네요. 굉장히 고수 같아 보이는데, 아까도 우리 김진애거 말씀하셨지만 이 평소 이분의 소신은 거의 재벌 해체론자입니다. 재벌의 기업 범죄는 조직 범죄 수준으로 단죄해야 된다. 예. 이런 법안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또 TV 토론에서는 현재 재벌 체제는 해체해야 된다. 예. 또 주식 공매도 규제 같은 거 또 내셨어요. 주식 거래 관련 규제 공약도 내셨는데, 근데 저는 물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든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가장 공직의 어떤 사령관이 돼야 된다는 대통령을 하실 분이 이런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살아온 과정과 어떤 생각이 읽히거든요. 이 돈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가장 드러내주는 단적인 지표인데, 한쪽에서는 주식을 대기업, 그것도 아주 골고루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런 대기업들을 해체해야 된다. 이건 좀 비상식적이지 않을까. 비상식적이다. 예, 그리고 좀 이중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혹은 전혀 발상을 달리해서
자기 희생적이다. 이렇게 대기업의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대기업을 해체한다는 건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는 자기 희생적 아니냐. 뭐 이런 반문도 나오는데. 만약 근데 저라면 예. 오히려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아요. 남을 위한다는 생각이라면. 예. 그러니까 당신은 주식 투자해서 돈 벌면서 남들한테는 주식 투자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재벌 해체된다고 하면 돈 벌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남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나는 정말 성공한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분도 나처럼 열심히 이렇게 기업 가치에 예.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게 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한편 윤태호 시장님, 안철수 전 대표 자산이 많이 줄었어요. 재산이. 이거 434억 원이나 재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제 뭐 1,600억대 그랬는데 이제 1,200억대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안 전 대표의 재산은 그 목록이 되게 단촐해요. 저는 거의 외우고 있었는데 항목이 4개입니다. 주식. 아까 현금이라고 그러셨는데 예금이 맞겠죠. 현금을 예. 누가 집에 150억을 갖고 있겠습니까? 예금, 보험 이런 게 한 150억? 차 한 대, 아파트 전세권. 이렇게 딱 항상 4줄. 재산이 단촐하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이제 안 내. 그러니까 이게 목록이 단촐한 거지, 목록이. 그렇죠. 예. 재산이 이제 조금 작아도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뭐 회원권이 여러 개 있고 뭐 임야, 콘도, 땅, 뭐 빌라, 콘도, 뭐 임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안 전 대표는 목록이 단촐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비판을 덜 받죠. 또 이게 상속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이는 게 김종인 전 대표 재산이거든요. 85억이요?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갑자기 반기문 전 총장 생각이 나는 게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갖고 선거를 치르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거 정당에 들어가지 않으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정당을 택하진 않았고 그냥 저 정도 금액 정도가 있으면 무소속으로라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일단은 재력은 되기 때문에 대선 돈 많이 들거든요. 김종인 전 대표의 출마설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릴 수 있다라는 걸 저 86억을 보고 저는 약간 직감을 했습니다. 86억을 보고 출마하시겠구나를 느꼈군요. 각 대선 주자별 재산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